안녕하세요. 7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는 다운TV의 오늘은 전기공입니다. 오늘은 여지없이 까대기와 그리고 추가로 배관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대기만 하니 영상이 이런 거밖에 없네요. 그래도 이 작업도 전기 작업에 꼭 필요한 작업이니까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열심히 찍어봅니다. 까대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방진복을 개별로 구매하셔서라도 입으시는 걸 추천할게요. 방진복은 근처 자재상 가면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금액은 대략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면 한 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진복을 구매하셔서 입으시면 보통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주를 일하시는데 충분히 그 내구성이 버텨주니까 꼭 활용해서 옷을 많이 안 망가지게 입으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이날도 여전히 혼자 일을 하게 된 날인데 기존의 작업을 다 끝내놓은 작업인데 이 현장이 변경이 좀 많은 현장이다 보니까 원래 저희랑 이야기됐던 천장의 마감에 내려오는 선이 더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해놨던 배관이 수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감까지 전부 다 해놨던 배관을 전부 다시 다 커팅하고 이제 더 높이 까대기를 해서 배관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까대기를 하다 보면 철근들을 만나게 돼요. 조적 배관을 할 때는 조적을 이렇게 까대기 할 때는 그런 게 없지만 콘크리트 배관 자체는 애초에 벽 구성 자체를 할때 폼과 폼 사이에 기본적으로 철근을 배관을 해놓기 때문에 철근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주로 만나게 되는 철근은 세로로 되어져 있는 철근을 가로로 되어 있는 철근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철근은 가로 철근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접하지는 않아요. 복불복인데 만약에 까대기를 하다가 세로 철근을 만나게 되면 그 위로도 쭉 다 세로로 철근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해서 까대기를 하거나 어쨌든 등 위치를 변경하는 게 훨씬 작업에 수월합니다. 다행히 이날은 철근이 이제 가로로 걸리게 돼서 그라인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철근을 미리 절단을 하게 된 거죠. 저 화면에 보이는 그라인더가 아임사 거의 신형 제품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마키다나 보쉬의 제품보다 그립감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구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아임사 거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전기 일을 하신다면 아임탁에서 나오는 제품들로 세트를 맞추시는 것도 전혀 세트 구성에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지나갔지만 이렇게 그라인더로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마디로 세로로 있던 철근들을 이제 제거를 한 상태고요. 모든 길이 제거가 돼서 깔끔하게 됐으니 이제 배관을 다시 작업하는 거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배관을 위로 다 올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박스 위치에서 배관이 길어지게 돼서 배관의 위치가 옮겨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관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작업할 때는 그냥 벽만 까대기 해서 거기다 길을 내고 그냥 배관을 거기다 다시 밀어 넣으면 끝나는 작업이었지만 지금은 배관을 옮기다 보니까 길이가 달라져서 배관을 추가하고 전선도 늘어난 만큼을 다시 또 연장해서 추가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 지금 보이는 배관은 이제 CD 배관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 커플링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배관과 배관을 연결한 겁니다. 전기는 사실 그 모든 로직이 거의 비슷해요. 뭐 끊어져 있으면 연결하고, 그리고 그 턴이 지나가는 배관이 짧으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부품들이 다 있고요. 이런 로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생각할 점은, 유의할 점은 이런 부속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일을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FM인 방법이고요. 지금 이렇게 까대기를 해서 배관을 묻는 건 저희가 공정이 늦었거나 혹은 무언가 설계 변경이 돼서 그 부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사실 이렇게 콘크리트를 까대기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적 같은 경우에를 이제 커팅해서 까대기 하는 경우는 좀 덜어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콘크리트는 애초에 벽체를 처음에 이렇게 세울 때부터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조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벽 위치가 언제든지 그 생기기 전까지 변경이 가능한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해놓는 게 당연히 좋지만 벽 위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라 해놔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요. 저렇게 CD 배관을 이용해서 지금 선을 다시 다 넣었고요. 보통 FM대로 원래 이제 이렇게 까대기 안 할 때는 배관을 먼저 다 해놓고 선을 넣습니다. 근데 까대기를 하는 경우에는 선에 이렇게 꿀꿀하기도 하고 해서 선을 모두 다 배관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령은 이게 재단을 다 해서 이렇게 딱딱딱 다 설치를 했을 때 좀 타이트하다 싶을 정도로 딱 맞아야지 고정이 잘 돼요. 지금 이날은 원래 제가 사용하던 그 3.5mm 짜리 그 벽을 뚫는 길이가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고인목을 들 수 있는 자재들을 이용해서 배관을 전부 다 고여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설명하다 보니 7번째 영상이 끝났네요. 제가 사실 요즘에 전기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영상 만드는 게 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5일만 출근하기로 했으니 뒤에 남은 밀렸던 이야기들도 좀 더 많이 올려볼까 해요. 이 뒤로는 땜빵 작업도 남았고요. 그리고 플링이라고 하는 작업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플링에서도 여러가지 기술들이 나오고요. 전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영상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현장에 가서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알고 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배움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질문의 질도 다르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좀 더 엔지니어답게 일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만드는 거니까 좀 더 많은 질문과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네요.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